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미국이 이스라엘로부터 급하게 아이언돔 2개 포대를 이스라엘 순정 사양이 아니고 개조 사양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2배 정도의 가격을 주고 도입을 했죠. 그런데 그 중동에 배치하려고 했다가 중동 지금 다 철수를 해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괌에 포대 하나가 배치가 된답니다. 그럼 또 하나가 또 남았죠. 그런데 법으로 이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배치를 또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하나 어디 갈 것이냐? 지금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냐? 순항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필요한 데 어디냐? 대한민국은 아닐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호주가 핵잠수함까지 도입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군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로 강력한 대잠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해상 수송 임무에 투입되고 있는 MRH-90 6대를 대체하기 위해 12대의 MH-60R 헬기를 그것도 풀 옵션으로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호주에 대한 9억 8,500만 달러 규모의 MH-60R 12대 대외 군사 판매를 승인했으며, 해당 기체들은 기존에 운용 중이던 6대의 MRH-90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네발 뉴스가 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 자료를 인용해서 호주가 12대의 MH-60R 헬기 구매 승인을 요청했으며 미 정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전했는데요. DSCA가 공개한 판매 장비 목록은 그야말로 풀옵션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호주가 MH-60R 12대 구매를 추진한 명분은 아무런 대잠 장비 없이 함정 간의 수송 임무에 투입되던 기존 MRH-90 헬기의 대체였는데요. 호주는 해상 수송 헬기 대체 소요로 시작된 이 사업에서 AN/APS-153V, 다중 모드 레이더, 위성 항법 장치, 링크 16, 공중 저주파 소나 시스템, 전자전 시스템과 무장 등 그야말로 풀옵션 사양의 예비 엔진 6대까지 주문했습니다. 호주 해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미 24대의 MH-60R 헬기를 구매해서 8척의 안자급 호위함에서 운용해 왔는데요. 최근 3척의 호바트급 이지스 구축함, 2척의 캔브라급 강습 상륙함 등 수상 전투함 세력이 확충됨에 따라 12대의 MH-60R 헬기 추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호주 해군의 MH-60R 계열 헬기는 36대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대중국 전선의 선봉을 자처하는 호주의 군비 증강 속도,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NH-90이죠. 여러분들이 농협 90 이렇게 부르는 그 헬기인데 이거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덩치는 이거보다 더 큰데 효율은 또 이거보다 크게 크지도 않아요. 문제는 또 운용 유지비가,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블랙호크의 2배가 넘는답니다. NH-90이. 그래서 프랑스제, 유럽제 다 운용 유지비 비싸죠. 그런데 이 호주 해군이 함정 간에 군수 수송 이런 용도로 사용하던 그냥 수송 헬기였습니다. 이거 6대를 정말 어떻게 이걸 육군이 인정을 해주냐 싶은데, 육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육군 니네들 특수전 헬기 필요하잖아. 우리 NH-90 이거 갖고 가서, 지금 프랑스가 하필 또 특수전 헬기 개량 사업 이거 NH-90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서 특수전 헬기로 개량해서 니들이 써, 육군 니들이. 그 대신 우리는 니들이 혹시 그 사업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갖고 와서 우리 해군의 대잠 헬기로 만들게. 왜? 우리 지금 호바트급 이지스 구축함 아주 들어오고, 캐브라 강습 상륙함도 들어오고 하니까 또 중국하고 남중국해서 지금 중국 잠수함들도 우리가 잡고 해야 되는데 이 대잠 헬기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 NH-90 이거 니들이 특수전 용도로 개조해서 쓰고, 우리는 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이 MH-60 대잠 헬기 우리는 살게. 그것도 12대 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육군이 오케이 그렇게 해. 이제 또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어떻게 이런 합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호주는 정말 세계 최강의 대잠 헬기인 MH-60 이걸 기존에 24대 있었는데 이걸 36대로 가지게 되었으니 호주의 해상 대잠 전력이 정말 대단해지게 되었고, 이 MH-60 같은 경우는 디핑 소나인데도, 헬기에서 담그는 디핑 소나인데도 저주파 소나예요. 저주파 소나는 특징이 멀리 탐지할 수 있는 탐지 영역이 아주 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디 멀리서 음악 소리 이렇게 들리는 게 있는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이 젊은 분들이 차량에 카오디오 엄청나게 세팅해 놓고 막 음악 막 신나게 들으면서 가는 차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차들 오면은 둥둥둥 소리만 들리죠. 뭐 노래 소리 또 뭐 보컬 소리 또는 챙챙챙 하는 소리 이런 건 잘 안 들려요. 그냥 둥둥둥 소리만 들리죠. 왜? 그게 저주파입니다. 그래서 이 북소리 또 베이스 소리 이런 게 저주파예요. 그 저주파는 멀리 가기 때문에 멀리서도 둥둥둥 소리 들린 거고 가까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보컬 소리도 들리고 왜 보컬 소리는 중주파 그리고 이제 심벌즈 소리 같은 거 또는 기타 소리 같은 거 이런 건 고주파 이거 가까이 있어야 들려요. 그래서 출력이 낮은 이 소나 장비들은 고주파를 씁니다. 왜? 그래 가까이 있는 거라도 자세히 들어야 되니까. 근데 출력이 센 소나를 쓰는 장비들은 저주파를 해서 멀리까지 둥 해서 이렇게 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헬기인데도 저주파를 쓰는 대단한 헬기. 이걸 호주가 육군하고 아주 이 짜움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게 됐다고 하니까 중국이 껄끄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 육군이 2개 포대를 구매해 보유 중인 아이언돔 포대 가운데 하나가 괌에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동식 시스템으로 개조된 아이언돔의 한반도 전개도 기대해봅니다. 미 육군이 순항미사일 등 저고도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아이언돔 1개 포대를 임시 전개한다고 미 육군 제94 육군 방공미사일 방어사령부가 현지 시각 10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배치는 2021년 말까지는 아이언돔을 전구작전 수행을 위해 일선에 배치해야 한다라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른 것인데요. 미 육군은 이번 배치가 영구 고정 배치가 아닌 철의 섬 작전 오퍼레이션 아이언 아일랜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향후 이동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에 배치되는 아이언돔 전력은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주둔하는 제43 방공포병연대 3대대 예하포대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전력은 C-17 수송기를 이용해 10월 중순까지 전개 완료되며 11월까지 제38 방공포병여단 인력의 지원받아서 임시 배치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미 육군이 아이언돔 시스템의 최초 배치 지역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선택했고 괌 임시 전개에 주일 미군 예하 제38 방공포병여단 병력이 참가한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 육군의 아이언돔이 괌에 이어서 일본 요코타나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육군은 트럭에 탑재해서 이동식으로 개조한 아이언돔 2개 포대를 보유 중인데요. 나머지 1개 포대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야전 배치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주한미군에 배치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아이언돔을 이렇게 미국이 이스라엘로부터 2개 포대를 긴급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1개 포대당 한 1,000억 원 정도의 돈을 주고 도입을 했는데 원래 이스라엘 자기네들 납품 가격은 1개 포대 한 500억 원 했어요. 이걸 이제 2개 포대만 가지고 미국 사용으로 개조를 하다 보니까 그 개조 개량 비용이 들어가서 가격이 이제 뛴 거고 그래서 2개 포대를 각각 1,000억 원씩 주고 샀어요. 살 때 그 법에 2021년 말까지는 일선 배치해야 된다 라고 법을 규정을 했는데 지금 2021년 말 되지 않습니까? 원래 중동 지역에 배치하려고 했는데 중동이 지금 다 철수해버렸죠. 사우디에 가 있던 뭐 패트리어트까지 철수해버렸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냐? 그래서 1차 괌에 하나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미군의 모든 전 세계 전력 중에서 제일 시급한 그리고 전쟁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은 대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만을 방어하려면 괌, 남중국해 인근에 있으니까 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오키나와에 미군 전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오키나와는 바로 중국을 딱 마주보고 있고 대만 북쪽에 있으니까 오키나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포대는 오키나와에 갈 가능성이 1번.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대만을 그 중국이 친다면 남부 전구는 홀딩을 시키고 동부 전구의 그 전력으로만 대만을 상대하게끔 미군은 남쪽에서 북쪽에서 중국군이 증원되어 오는 것을 차단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동부 전구 지역은 바로 우리 한반도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서쪽의 중국군 전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군산기지라든지 오산기지라든지 평택기지라든지 이 서해안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굉장히 강력해져야 됩니다.
대만 지역으로 들어간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산기지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또 특히나 이건 뭐 아이언돔은 전적으로 순항미사일에 더욱더 특화된, 물론 탄도미사일도 전술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지만 요격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최근에 또 순항미사일 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평택 또는 군산기지에 배치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또 그런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괌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데 사드 플러스 이 아이언돔, 이제 이 조합이 탄생을 한 것이죠. 그러면 또 지금 성주에 또 사드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드 플러스 아이언돔 조합,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의 방공 능력이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아무튼 이 아이언돔을 가지고 목표가 북한이든지 중국이든지 또는 대만 방어든지 뭐든지 간에 아무튼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해주고, 기왕이면 우리 한국 한반도 전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